서울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죠? 네, 팔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세금 부과가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담할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갖고 있고요. 네, 3년 전에 제 명의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어요. 네, 아파텔이죠. 아파트가 네.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를 산 시점에서 네, 3년 안에 지금 실거주 아파트를 팔아야 네. 비과세를 받게 되는 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예, 팔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두 군데 다 조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좀 세금 부과가 되기는 하는데 네, 올해 8월 달 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네. 그 이후에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못 받죠. 이제 예. 나중에 아파트를 팔고 난 후에 2년 거주를 하고 난 다음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조건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지금 당장 파는 게 맞는 것인지 네, 좀 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상황을 봐서 네, 이제 하는 것이 맞는지.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나중에라도 팔게 되면 네, 지금 세금 그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네. 7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닌데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6월 이후에 팔면은 70% 가까이 맞습니다. 최대 세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파트를 팔고 나면 네, 이제 어차피 1가구 2주택이니까 당장 집을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네, 네, 그래서 시간을 두었다가 나중에 네,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 아파트 값이 또 서울 값은 오를 것 같고 그래서 네, 앞으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약을 네. 하자면은 집이 지금 두 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 집과 경기도 쪽에 집이 아파텔로 두 채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비과세를 받는 대상이 아파트고 이제 옮겨야지 아파텔로 옮겨야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8월까지 맞죠? 네네. 이제 계속 여기서 거주하거나 뭐 그렇죠. 어쨌든 보유를 하게 되면 그렇죠. 비과세 혜택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비과세 혜택 없어지는 거고. 예, 아파트를 예. 팔기 전까지는. 예, 그리고 이제 거주 형태는 이제 서울에 이제 실거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3년 네. 전에 이제 했다고 하고 8월까지 이제 매도 양수를 해야지 비과세가 된다. 이제 요게 네, 이제 네. 요약이 되는 건데요. 네. 제가 좀 그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네. 샤넬백이 좋아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코치백이 좋아요? 아무래도 샤넬백이 좋겠죠. 예, 샤넬백이 좋죠. 그리고 네. 차로 남자 이제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벤틀리가 좋아요? 제네시스가 좋아요? 벤틀리요. 네, 벤틀리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서울의 아파트가 좋을까요? 고향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좋을까요? 서울 아파트가 좋겠죠. 네.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극단적인 예인데 10억이 오는 서울집이랑 2, 3억이 오를 수 있는 수도권 집에서 둘 중에 가져간다면 어떤 걸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서울 아파트 10억 오르는 아파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야지 네. 비과세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는 세금보다 입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둘 중에서 비과세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은 그냥 2주택자잖아요. 네. 이 두 개를 다 가져가서 서울집을 끝까지 더 가져가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서울집을 팔아버리면은 이제 그 현금으로 뭐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죠. 조금 빚 갚고 다른 수익형 뭐 부동산을 사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령대가 구체적으로 50대. 50대 초반이시죠. 초반. 그러면은 지금 저는 그 은퇴하기 전까지는
네. 우선은 그 수익형 부동산을 지금 늘리는 것보다는 차익형으로 지금 시장을 조금 더 견디는 게 더 네.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리고 이 두 개 중에서 그러면 비과세 혜택 놓치는데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중에 일반 세율로 바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때 그 아파트를 이제 네. 팔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비과세 2년만 더 살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 들어요. 보통 지금은 집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나 집이 많아서 보유세 많이 나온다. 보유세보다 네. 더 무서운 게 양도세예요. 근데 양도세 때문에 이거를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보다는 서울의 집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포커스로 더 가는 게 근데 저희 더 중요해요. 집이 약간 변두리 쪽인데 그래도 그런가요? 제가 위치를 확인했잖아요. 네. 위치를 제가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네, 둘 다 네. 위치가 변두리인데도 좋은 데예요. 왜냐하면 호재가 있는 아, 데고 네. 그다음에 그 서울의 변두리지만은 거기가 그래도 그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다만 네. 교통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 그 동네 그 이제 지역만 말하면요. 그 아파트의 지역은 은평구잖아요. 네. 은평 뉴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가 나쁘지 않고 아파트의 물건 자체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 거랑 그 두 개를 같이 가져가고 나중에 규제가 풀린 다음에 비과세 혜택보다는 일반 세율로 가져가고 오히려 입지 좋은 데를 그 캐파들을 더 키우는 거 시세 차익을 더 네.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방법은 사실은 저는 그 이 아파텔이라는 것 자체의 좀 부담감은 뭐냐면은 아파트와 아파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파트는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아파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합쳐진 걸 아파텔이라고 해요. 네. 근데 얘는 건축법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세금도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네. 아파트는 주택법이니까 취득세가 두 개가 있으면 중과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아파텔 같은 경우는 이게 취득세가 건축법이거든요. 근데 그 지방세법에 보면은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세도 되게 특이하고 다 특이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시세를 봤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아파텔. 그 아파텔과 그 바로 옆에 그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옆에 주택을 보면요. 그냥 네. 아파트죠. 그냥 아예 아파트죠. 네네. 비교를 해보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오피스텔 형식의 주택은요. 시세 차익이 아니고 나중에 조정장이 왔을 때 아파트보다 수요가 덜 붙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일반 세율로 가져갈 때 이게 매수가 좀 많이 이렇게 걸리는 시장, 매수세가 많이 붙는 시장쯤에 타이밍을 잡고 매수자가 있으면 바로 팔아야지 이거를 좀 시세 차익 오를 거라고 더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저는 2주택으로 가져간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일반 세율이 될 때 판다. 단 주의할 점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붙는 시장에 바로 파는 전략으로 그걸 새로운 아파텔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걸로 요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또 포인트 하나를 더 집으면요. 입지 가치가 괜찮고 진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그래서 네. 비과세를 지금 하는 것보다 2주택 포지션으로 버티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유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매매가 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다음 몇 년 지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네. 아니면 이게 매가가 떨어질까봐 그 걱정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꾸로 더 무서운 걸 생각해야 되는 게요. 네. 지금 그때 매가가 안 붙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거를 현금으로 전환해서 뭘 할 거냐는 거죠. 네. 예, 왜냐면은 그 아파트 위치가 사실은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 방 투룸짜리가 아니잖아요. 큰 평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가격 상승의 약진들이 되게 크거든요.
네.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언제 파세요라고는 말 못하는 게 네. 매수세가 있을 때 팔라고 했잖아요. 조정장이든 조정장이 조금 지나든 간에 그 네. 매수세가 붙는 시장이 한 번은 올 거예요. 규제가 네. 없어질 시장에 그때의 타이밍을 보시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 네.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시는 게 맞고 2주택 포지션이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정책 포지션 자체가 1주택을 네. 주장을 하지만요. 네. 정책이 개인의 삶의 복지를 100% 만족시키지 못해요. 한 20%를 만족시켜 주면 내 80%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네. 지키는 과정들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만드는 네.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재산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이는 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샀는데 세금 이게 자꾸 바뀌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걱정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무튼 저도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저도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다음에 한번 인사드리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소장님 달라 보이십니다. 뭐가요?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이 형이 싸움 잘하는 형인 건 알아. 싸우는 거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건데 네. 지금 뭔가 본 듯한 느낌. 너무 속 시원하게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신 것 같아요.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감사하네요. 네. 네. 정리해 보니까 이제 세금보다는 입지. 네, 가치가 더 크고 두 네. 개를 보존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예전에 네. 어떤 분이 그 위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위례의 핵심지를. 위례 좋잖아요. 그쵸. 엄청 좋아요. 근데 갈아타기를 어디로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어디로? 평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삼성글로 간다 그런 것 근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입지가 아무리 평택에 이제 고덕 국제 업무 도시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많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네. 위례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근데 하급지로 가려는 거예요. 그게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분들은? 그냥 지금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게 뭐 불안하고 다들 올라가니까 네.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하급지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려면은 무조건 상급지로 가야 돼요. 상급지로 1주택자 포지션은. 근데 맞아요. 이게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세금 낼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도 무섭지만은 지금 아까 그 포지션은 세금보다는 입지를 더 안 좋은 데로 하급지로 가는 케이스예요. 네.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은 그거는 반대예요. 오, 예. 좋습니다.